서른일기입니다. 한 주 다들 잘 보내셨죠?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 끝났고 한 주 바쁘게 잘 보내셨죠? 저도 한 주 바쁘게 잘 보냈습니다. 최근 이제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을 보면은 둘 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이 좀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제가 투자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사이클 투자자들은 사이클 투자대로, 적립식 투자자들은 적립식 투자로, 배당 투자자들은 배당을 받고 또 재투자, 또 적립식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을 중심으로 꺼지지 않고 있죠.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다고 하는 미국의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하고 있지만 재정은 또 많이 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전 세계에서 이제 왕따를 좀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요.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전 세계에서 미국 하나이고, 그런 호황의 시기를 겪는 이유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자국 내에서 많이 찍어내고 고금리로 달러 시스템을 연동되어 있는 국가들은 경제 체력이 또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우디나 러시아, 기타 등등의 산유국들은 원유 공급을 줄여버리면서 원유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WTI 기준 86불과 이제 브렌트유는 90불에서 이제 좀 진정되는 듯 하지만 하반기 CPI의 원유 가격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로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이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 시장은 특히 금리에 민감한 주식들이 하방 압력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유로존의 2분기 GDP가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측치보다 낮아진 0.1%로 전년 대비는 0.6에서 0.5%로 낮아졌습니다. 그와 반면에 미국의 2분기 GDP는 또 2%의 GDP 성장이 있었죠. 이게 선진국인지 한참 후진국인지 모를 정도로 성장이 강력합니다.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되면서 지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실업 청구 건수가 높아지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규나 4주 그리고 6개월 이상 청구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졸지에서 이제 말했듯 880만 명의 일자리가 이제 실업자들은 이제 5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1.5배수 정도의 일자리가 더 많아서, 물론 양질의 일자리는 또 아니겠지만 일을 하고자 한다면 어디서든지 이제 실업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실업률은 당분간 확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구 건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는 것을 보면 또 저희가 이제 선행하는 지표로서 실업률을 또 예측을 할 수 있겠죠. 파월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위 노동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비농업 부문 생산성이 낮아졌어요. 인플레이션에 좋지 않은 지표가 되겠는데요. 노동자 단위별로 들어가는 노동 비용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올라가면서 생산성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해주는 게 갑이라는 건데, 다행인 것은 2분기에 나오는 지표라서 후행 지표라는 것이고, 또 시계열을 놓고 보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단위 노동 비용과 비농업 부문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산성은 작년부터 보면 등락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보면 결국 시장 예측치에 비해서 좋지 않게 나온 것이고, 점점 생산성과 단위 노동 비용은 좋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3분기, 4분기에 나오는 지표들을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금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시그널로 월마트에서 신입 임금을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주는 시사점은 미국 최대 소매 유통업체라고 하는 월마트가 임금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임금에 대한 상승을 멈추는 큰 어떤 시그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락과 찰스 슈왑, 모건 스탠리가 각각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블랙락은 채권 금리가 더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찰스 슈왑과 모건 스탠리는 지금이 고점일 확률이 높으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들의 의견이 계속 엇갈리는 것 같아요. 두 상반된 의견은 설득력이 강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주장은 아직 금리 인상이 피크를 찍지 않았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을 더 올린다는 것과, 장기물 금리가 기준금리 5.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4.3%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텀 프리미엄을 적용하면 더 올라가는 그런 의견입니다. 반면에 채권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는 주장은 앞으로 경기 둔화가 이미 가시화되는 여러 곳곳에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올라가기에는 시중에서 견디기 힘든 금리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는 있지만 1970년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긴축 사이클에서 10년물 금리가
마지막 금리 인상 전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지금이 마지막 금리가 아니더라도 한 차례 더 올린 이후에 장기물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겠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를 사지 않는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의 미 국채 보유량은 그렇게 줄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의 주장은 앞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에 회의적인데 앞으로 상원 하원에서 추가로 재정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합의점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국인들의 소비가 확실히 둔화된다는 것이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점점 시중에는 돈이 말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둔화된다는 큰 흐름과 맞물리면 채권금리가 현재 고점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도 찰스 슈왑이나 모건 스탠리의 주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채권을 팔지 않고 계속 모아가는 건데, 어떤 분들은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끝나고 금리 인하를 할 때 채권을 매수하라고 하는데, 그럼 주식에서는 선반영을 생각해서 저점에 매수한다는 행동과는 반대로 채권을 저점에서 매수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채권 약팔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로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꼬는 커멘트는 그냥 무시하고 그러고 있는데, 뭐 영상을 올릴 때마다 감수해야 되는 숙명이겠죠.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뭔가 비꼬는 댓글이 좀 어떤 논리적이거나 영상의 어떤 풍부함을 좀 이렇게 더해주지 않는 그런 댓글이라면 과감하게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반기에는 좀 채권 상승을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한타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를 공지합니다. 유한타 증권 신규 계좌 개설을 모집하고 있고, 신규 주식 계좌를 개설하시고 개설한 계좌에서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치킨 쿠폰을 2만 원 상당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투자도 하고 치킨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